라미네이트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정말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는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라미네이트란 무엇이냐?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다듬고 얇은 보철물을 붙이는 방법의 치료인데요. 미소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치료죠. 저희 치과에서도 라미네이트 상담을 하루에 10분 이상 오시거든요. 하지만 이 시술이 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라미네이트의 비밀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치아 삭제 범위입니다. 많은 분이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거의 깎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량이라도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철물이 치아 위에 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치아 겉면을 일정 두께로 깎게 되거든요. 이때 치아를 삭제하는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치아 배열 상태나 본연의 색상 그리고 원하는 최종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분석을 통해서 무삭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삭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진짜 하나도 안 깎고 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요,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치아 삭제 범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숙련됐다는 말은 최소한 라미네이트를 10,000개 이상의 경험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비밀은 시술 후 유지 관리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시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치아 표면에 붙이는 얇은 보철물이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이나 과한 씹는 힘에 의해서 깨지거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은 기본이고요. 스케일링이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 라미네이트와 잇몸 사이에 문제는 없는지 꼭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라미네이트는 변색에 비교적 강하지만 커피나 와인 같은 착색 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면 라미네이트와 치아 경계 부분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한번 헹궈 주세요. 훨씬 변색이 덜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시술 비용 관련이죠. 라미네이트는 치과에서 비교적 고가의 치료에 속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 재료비, 치과 기공 비용, 시술 난이도, 의료진의 노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렴한 곳만 찾다가 재료나 기술력이 부족한 시술을 받으면 오히려 재치료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희 치과에 많이 오시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족도와 안정성을 위해서 가성비를 따질 때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시술 경력, 재료 품질, 사후 관리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과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치아와 가장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곳이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치아들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라미네이트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이에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배열이 약간 삐뚤거나 색이 고르지 않은 경우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어요. 웃을 때 보이는 앞니가 예뻐지면 전반적인 이미지도 크게 좋아지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받는 치료잖아요. 하지만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부종교합, 치아가 지나치게 무너졌거나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 등은 라미네이트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라미네이트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라미네이트가 모든 치아 고민을 해결해주는 만능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교정이나 블랑쉬 등 다른 시술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한 가지 치료 방법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여러 옵션을 제시해주는 치과를 찾는 게 더 좋아요.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요. 교정치과도 가보시고 라미네이트 전문 치과도 가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수명과 부작용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는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짧죠. 하지만 적절히 관리한다면 이보다 더 오래 유지하는 사례도 충분히 많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블랑시와 같은 세라믹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최대 10년 넘게 추적 관찰했을 때 90% 이상의 보철물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자연치와 가장 유사한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에 안 좋은 재료라기보다는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인 거죠. 저도 지금 아랫니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심해지면 블랑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없냐고요? 물론 시술 후에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다못해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는데
환자분의 교합 상태, 그러니까 물리는 거, 그리고 환자분이 얼마나 치아를 잘 닦는지,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의료진이 잘 붙였는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프터 케어나 의료진의 경력이 라미네이트 수명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가 여기 달린 거죠. 요약해보자면 라미네이트는 빠르게 치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술이에요. 하지만 치아 삭제 범위와 비용, 시술 후 관리 방법, 그리고 시술의 한계점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오래 고민하셔도 됩니다. 성급히 결정할 치료 아니고요. 오래오래 고민하세요. 그리고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요. 대신 고민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꼭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